안녕하세요. 좋아요 과학 컬럼 제28강 사람 몸속에 우주 창조의 씨앗이 생성되고 폭발하여 고차원 우주가 태어난다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지금 현재 양자역학과 상대성 원리를 통합한 촉근 이론이 이제 M 이론으로 발전을 하고, 그것이 블랙홀 연력학 정보론과 결합을 해서 중국에는 후안 말데사나의 홀로그램 우주론, 홀로그램 다중 우주론으로 이제 귀결이 돼 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문제가 이제는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현상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웜홀, 화이트홀과 결국 그 개념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우리 몸속에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미니 블랙홀, 미니 웜홀, 미니 화이트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 대상과 같은 그런 것이 양자적 수준에서 인간의 몸에서 생성이 돼서 생성이 됐다기보다는 애초에 존재를 한 것이죠. 애초에 존재를 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양자적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있다, 이런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황당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제가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신비주의적인 어떤 지식 체계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이론들과 결국 이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동일한 개념에 귀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우주론, 현대 우주 물리학이 접근하고 있는 어떤 개념 자체가 동양 철학의 선우천 우주론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선우천 우주론. 제가 역학 강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는 선천 우주와 후천 우주에 대한 개념이 있고, 선천 우주로부터 후천 우주가 나오고, 후천 우주가 선천 우주로 소멸돼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두 개의 저차원 우주가 고차원 우주로, 고차원 우주가 저차원화되면서 다시 선천 우주로 고차원되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이 우주가 진화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진화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우주과학 이론에서의 다중 다차원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대 우주 물리학에 도달한 게 결국 다중 다차원 우주론이네. 다중 다차원. 우주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또 각각의 우주들이 또 다차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선우천 우주론하고 거의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서서히 제 강의가 진행이 돼 나가겠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한 여태까지 강좌들은 이 선우천 우주론에 의해서 다중 다차원 우주론이 전개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세계가 소멸돼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팽창이 다 해가지고 소멸돼 나가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소멸돼 나간다는 건 이제는
블랙홀로 흡수에 들어간다는, 블랙홀이 흡수 끌어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각각의 사람의 블랙홀이 작동해서 지금 흡수해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팽창이 거의 다 됐어요, 사실은 우주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고차원 우주가 생성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은 여러분의 몸 속에서 그 우주의 씨앗이 생성이 돼서, 그것을 제가 이제 초기 강좌에서 인플라톤이라고 그러죠. 물리학적으로 인플라톤이랍니다. 우주 씨앗을 인플라톤이라고 그러죠. 이 인플라톤이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은 블랙홀 쪽에서 생성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생성이 돼서 뭐 웜홀로 들어오게 돼요. 웜홀이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우주 씨앗이 여러분의 몸으로 구성해 볼 때 이 아래쪽에서 생성이 돼서 웜홀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의 가슴 쪽에 웜홀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가 무국이에요.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 우리가 숫자로 여기를 0이라고 하면 됩니다. 0. 0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초기 강좌에서 이걸 뭐라 그랬어?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그랬죠. ZPF라고 그랬죠. 제로 포인트 필드요. 제로 포인트 필드. 0점장이라고, 0점장. 0점장으로 들어온 뒤에 여기서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변형을 일으키면서 인플라톤이 여기로 들어가서 폭발한다는 거죠. 우주 창조가 됩니다. 고차원 우주 창조. 가 일어난다. 빅뱅이 일어나게 됩니다. 빅뱅. 그래서 고차원 우주. 그래서 여기서 가슴 쪽에서 빅뱅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 화이트홀 쪽으로, 그럼 빅뱅이 폭발하면서 화이트홀 쪽으로 나오게 되는 창조가, 이게. 여기가 여기가 화이트홀. 여기 이렇게 되는 건데. 블랙홀.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과정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난다.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절 초풍할 일이다. 이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면은, 아니 우주가 하나의 그 작은 그 씨앗이 그 인간의 몸에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그 우주가 창조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그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랜들 같은 교수도 거의 6차원 정도가 컴팩트화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작은 그 공간에 말려 있다고 표현을 하듯이, 여러분 몸속에 고차원적인 우주가 사실 말려 있는 형태의 컴팩트화가 되어 있는 건데, 그게 터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세계가 고차원적 우주가, 고차원 세계가 저차원 세계를 흡수해드리는 개념이. 그래서 고차원 세계에다 물질적으로 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현대 우주 물리학으로 그 차원 이론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이거 뭐 그렇게 놀라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몸에서 우주가 창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무에서 무에서 우주가 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빅뱅 이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알렉산더 빌랭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빌랭킨의 양자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김상표 군산대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발췌한 겁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고 하는 양자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빌랭킨이 이제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론적 그 바탕이, 그 발전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읽어볼까요? 양자우주론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하틀과 호킹의 파동함수와 빌레킹과 린데이 터널링 파동함수가 대표적인 양자우주론이다. 그러니까 호킹 박사 유명하죠. 그 호킹 박사는 파동함수. 그러니까 호킹 박사가 블랙홀 연력학, 블랙홀 정보론, 블랙홀 그 호킹 복사 이론에서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그리고 빌랭킨, 이분이 이제 빌랭킨, 알렉산더 빌랭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파동함수, 이것은 이제 양자우주, 대표적인 양자우주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는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우주의 과학적으로 직접 검증할 수는 없지만은, 현대 그 우주 물리학적 이론들과 그 실험적 사실들,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논리적 모순 없이 구성될 수 있다면 일단 과학적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 일단 그런 우주론은 과학적이라고 간주해 줄 수 있다. 상당히 신중한 태도죠. 맞습니다. 자, 논리적 무모순성이 있으면은 정합성이 있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리 이론들이 현재적으로 증명되는 어떤 그런 검증된 그런 실험적으로 증명된 거라면은 일단은 과학적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우주론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천체 관측 기술이 크게 발달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견된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허블이 변광성을 이용해 은하거리를 정확히 측정했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법칙을 발견했다. 이는 우주론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물질 분포와 시공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1916년에 발표했다. 물질 분포가 시공간 연속체의 공률을 결정하고 반대로 물질은 굽어진 시공간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껏 제가 강좌를 했던 거 좀 나름대로 보신 분은 아시겠죠? 또 일반적인 과학 지식 가지신 분은 웬만하면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즉 시공간의 공률이 중력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공률이라는 게 굽어진 어떤 비율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니까 시공간이 굽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중력을 설명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빛의 휘어짐, 수성의 비정상근 1.2동과 중력파 방출로 인한 쌍성 펄서 의 주기 변동 등을 통해 엄밀히 검증됐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증명이 된 이론이다 그런 얘기죠. 러시아 수학자인 프리드만이 1922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 전 시공간에 적용해서 팽창한다고 하는 해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블 법칙과 프리드만 방정식이 현대 우주론의 표준 모델의 근간을 이룬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자, 여기서 이제는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지금 137억 년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요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인간이 여기 나왔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의 점에서, 그렇죠, 폭발을 해서. 그런데 이 137억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는 계속 작아지고 137억 년 전에는 크기가 0인 빅뱅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우주가 수학적인 이 하나의 점에서 거대한 우주로 진화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렇죠. 어떻게 이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만들어졌을까요? 굉장히 신비한 얘기죠. 이게 하나의 점에서 만들어졌다면은 여러분 몸속에도 하나의 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의 점이 뭐예요? 그 우주의 씨앗, 그 하나의 점이 우주의 씨앗이죠? 우주의 씨앗이 여러분 몸에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태초 우주가 생성될 때 그 상태 자체로 돌아간다는 거죠. 인간 자체 몸 안에서 들어오는 씨앗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펜로즈와 호킹의 특이점 정리에 따르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따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는 그 크기가 0이고 곡률과 물질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에 반드시 도달하게 된다라고 해요. 특이점, 싱글레리티라고 그러죠. 그 어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뭐예요? 거슬러 돌아가는 게 블랙홀이죠.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블랙홀이죠. 그렇죠? 폭발해서 지금까지 나온 건 화이트홀로 해서 돌아왔고, 다시 블랙홀로 돌아가고, 이게 다시 블랙홀로 끄집어 들어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는. 따라서 태초 우주에는 일방상대성 이론이 성립되는 조건이 위반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일반상대성이 더 이상 이제는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양자중력 이론이 이제는 전개가 되는 양자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초 우주는 크기가 0이고 물질 밀도와 곡률이 무한하기 때문에 양자 요동이 중요해지고, 그렇죠. 양자 요동, 플럭체이션이 있다는 거죠. 양자, 퀀텀 플럭체이션이 있다고 보니 이게. 따라서 양자 이론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양자 이론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양자적인 요동을 하는 물질을 공간상 한 점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운동량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그렇죠. 무한한 운동량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공이라든가 선도에서 얘기하는 허라고 하든가 또는 신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무한한 운동량과 에너지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적인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슈레딩거는 1939년에 양자역학을 팽창하는 우주에 적용했다. 힐러와 드윗은 시공간 계량 텐서, 텐서라는 게 있어요. 그 수학과 물리학에서 추상적인 공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수학적 게 있습니다. 개념에. 그 다음에 그를 양자하는 방정식을 도입했다. 힐러 도입 방정식을 적용하여 태초 우주의 특이점을 해결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모델은 없었다. 자, 이거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대강 흐름은 알겠죠. 태초 우주의 특이점을 해결하는 시도, 호킹이 1982년에 우주 파동 함수를 새로운 개념과 방법으로 우주의 파동 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힐러 도입 방정식에서 특이점은 점근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유클리드 공간에서 로렌츠 시공간을 전복시켜. 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양자적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제안했고, 이는 하틀로킹 파동함수로 발전해. 그러니까 우주가 양자적으로 생성된다고 하는 건 양자를, 퀀텀의 크기가 플랑크 상수 단위의 크기인데 10의 마이너스 46승 크기 정도니까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크기 정의 하나의 그 우주 창조의 씨앗이 그 정도로 작다고 하는 거예요.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주가 양자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양자적 크기, 엄청나게 작은 하나의 점으로 우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틀로킹 파동함수는 완전 연속인 유클리드 4차원 공간을 적분해서 얻어진다. 이 파동함수는 우주가 완전 연속인 유클리드 4차원 공간에서 양자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이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초 우주 밖의 공간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완전 연속인 유클리드 공간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태초 우주는 바깥의 공간을 갖고 있지 않다. 자,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게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4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유클리드 4차원 공간을 머릿속엔 여러분이 그릴 수가 없죠. 수학적으로는 기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간의 감각적인 공간 개념으로는 경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주 바깥의 공간을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편 빌레키는 1982년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블레킨 이론이 우주가 양자적으로 무에서 창조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양자적으로 무에서 창조된다.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가 된다. 이거 1982년에 즉 시공간이 0인 태초 우주에서 우주가 진화했다는 이론이다. 휠러 도입 방정식에서 중력을 기술하는 시공간 부분은 음의 부호를 갖지만 물질을 기술하는 부분은 양의 부호를 갖는다. 간단히 설명하면 중력은 인력이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를 갖고 물질은 양의 에너지를 갖는다. 힐러 도입 방정식 중력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의 합을 0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닫힌 우주가 우주 상수만을 갖고 있는 경우 시공간 공유는 포텐셜 장벽을 제공하지만 우주 상시는 물질 에너지 밀도로서 반대보로 갔기 때문에 포텐셜 우물을 제공한다. 상당히 그 심오한 얘기네요. 좋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뭐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 우주의 크기가 0인 상태에서 출발하여 포텐셜 장벽, 포텐셜이라는 거는 장벽에는 어떤 우주 우물과 같은 장벽이 있는데 이것을 터널링 이게 확률적 개념으로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자적으로는 우주는 크기가 0인 상태에서 출발해서 포텐셜 장벽을 양자적으로 투과해서 물질 지배적인 포텐셜 우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크기가 0인 상태는 시공간이 0일 뿐만 아니라 물질도 없는 상태다. 즉 우주가 양자 터널링을 통과해서 무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틀 호킹의 파동함수와 빌랭킨의 터널링 파동함수는 빅뱅의 특이점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유클리드 시공간 또는 무의 상태에서 우주가 양자적으로 생성된다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한다. 양자 우주론에서 물질과 중력 에너지의 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만큼 중력 또한 작용한다. 모든 물리학의 이론은 시간에 대한 진화를 기술하는 법칙과 특정한 해를 선택하는 경계 조건 또는 초기 조건으로 구성이 된다. 이들 양자 우주론 태초 우주를 유클리드 시공간 무의 상태로 규정하고 경계 조건을 포함하는 일관성을 갖춘 이론이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태초에 우주가 출발을 할 때는 이 질서 조건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무질서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 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속에서 생성되는 우주도 하나의 그 조건 구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차원 우주는 저차원의 조건이 있고 컨디션 조건이 있고 고차원 우주는 초기 출발할 때 그 조건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야. 초기 출발할 때 그때 그 고차원 우주의 그 씨앗이 폭발할 때 그때 초기 조건이 구성되면서 물질 형상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천체 물리학자인 알렉산더 빌랭크는 1981년 앨런 구스의 인플레이션 이론을 기반으로 해 1982년 우주는 무에서 탄생한다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이는 M 이론이나 인플레이션 이론과도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게 돼요. 그래서 우주와 반우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에서 유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건데 저의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일단은 블랙홀에서 이 씨앗이 인플라톤 씨앗이 생성이 돼서 웜홀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폭발하면서 물질화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제가 이제 인간의 몸에서 우주가 창조된다고 하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는 이 무에서 그 양자적 우주가 우주의 알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빅뱅으로 인플레이션 빅뱅으로 폭발하면서 우주가 창조된다고 하는 이 빌랭킨 이론을 여기에 이제 결합을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고대의 지식에 따르면은 원래 이게 하나의 씨앗에서 하나의 씨앗이 이렇게 그 인플라톤이 밑에 생성이 돼서 여기 그 웜홀 쪽으로 와서 폭발을 하면은 이 인플라톤 씨앗이 수많은 인플라톤이 씨앗이 생성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그 우주의 씨앗이 하나가 생성됐는데 그것이 가슴 쪽으로 와서 폭발을 했을 때에 여러분의 그 몸에서 우주가 생성되면서 그러니까 그 몸 안에서 고차원 우주가 생성되면서 또 거기에 수많은 그 우주의 씨앗이 생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빌랭키는 이게 뭐야? 하나의 그 우주의 알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전개된다는 얘기만 했지만은 우리의 이제 고대 그
그 지식에 따르면은 이 하나의 알이 수많은 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이 하나의 알이 우리 몸에서 블랙홀 쪽에서 몸에서 만들어서 웜홀 쪽에서 폭발하면서 화이트홀로 나오면서 물질적 우주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빌랭킨 이론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빌랭킨 이론은 그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과 연결한 이론은 아니고, 일단 이분의 이론은 그 제로인 상태의 무에서 우주가 창조된다는 이론을 지금 정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씨앗은 원래 그 블랙홀 쪽에서 생성이 돼서, 그러니까 웜홀을 기준으로 볼 때 마이너스 쪽에서 생성이 돼서 플러스 쪽 물질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양자 터널을 통과한다는 게 음의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래쪽은 가슴을 기준으로 볼 때 아래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이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알렉산더 빌랭킨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씁니다. 시공간 부분은 음의 부호를 갖지만 물질을 기술하는 부분은 양의 부호를 갖는다. 요게 바로 그 시공간 부분이 음의 부호를 갖는다는 거는 여기가 블랙홀을 뜻하는 거죠. 시공간 부분이 블랙홀로 존재하는 시공간 부분은 음의 부호를 갖고, 물질을 기술하는, 그러니까 화이트홀로 나오는 쪽, 물질화해서 돼서 나오는 쪽은 양의 부호를 갖는다.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중력은 인력이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를 갖고,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 부분은 그 블랙홀 쪽이고 인력이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를 갖고, 그 다음에 물질이 나오는 곳은 양의 에너지, 화이트홀이기 때문에 양의 에너지를 갖는다. 이거와 또 같은 개념이죠. 요게 그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0이다, 그런 얘기죠. 0이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쪽에서 원래 그 인플라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라톤이 0에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쪽에서 생성이 돼서 0으로 들어와서 물질화가 되면서 폭발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물질적 우주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저차원 우주를 기초해서 고차원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차원 우주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저차원 우주를 토대로 씨앗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의 보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의 우주는 0으로 들어가고 0에서 폭발하면서 새로운 우주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이전의 우주에서 생성이 돼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다시 폭발하면서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 고대 지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 이론으로 이렇게 이제는 이런 현대 이제 나오는 이런 과학적 이론이 이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식들과 이렇게 잘 매칭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나올 때를 이제 양자 터널링을 통과한다는 개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는 크기가 0인 상태에서 출발해서 포텐셜 장벽을 양자적으로 투과를 해서 물질 지배적인 포텐셜 우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포텐셜 우물, 이것을 이제 우리 고대 철학에서는, 고대 지식에서는 이 포텐셜 우물을 뭘로 얘기하냐면은 역학적으로 수풍정이라고 합니다. 수풍정, 정계를 얘기해요. 정. 우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도 이제 포텐셜 우물이 똑같은 말에 나오는 우물, 수풍정.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창조될 때를 4개의 그 궤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수풍정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물이 올라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물 밑에서 샘이 올라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개념이다, 그런 게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그 양자 터널을 통해 무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주가 폭발하면서 그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 몸에서 우주가 생성이 되니까 그럼 그 우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현재 우주는 어떤 우주냐? 이것은 피지컬적인 우주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영인 상태 무국이라는 영인 상태로 들어가는 그곳은 어디냐면은 사실은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도 피지컬계와 아스트랄계와 코잘계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은 크게 보면은 피지컬, 아스트랄, 코잘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지금 논하고 있는 그 우주 세계는 피지컬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피지컬계인데 이것이 아스트랄계로 우주의 씨앗이 들어간 뒤에 피지컬계에서 우주의 씨앗이 만들어져서요. 아스트랄계로 들어가면 여기 0이 여기에 있는 거죠. 0. 우리가 0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아스트랄계에 있는 거죠. 여기서 0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피지컬계 우주에서 아스트랄 우주로 들어간 뒤에 씨앗이 들어간 뒤에 이 아스트랄계를 기초로 해서 코잘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으로 우리 고대 지식은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몸도 역시 피지컬과 아스트랄과 코잘이 있는데 코잘이 지금 생성이 안 돼 있었는데 코잘계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 몸속에 생성되는 우주는 코잘 우주예요. 생성되는 우주.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렉산더 빌랭킨 이론, 그러니까 고대 지식에서 내려오는 그 우주적 이론과 거의 근접해오는 그 이론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홀로그램 우주론과 연결이 돼요. 이 아스트랄 세계가 홀로그램 세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홀로그램 우주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스트랄 세계는 홀로그램 세계예요. 요게 그러니까 홀로그램 세계에서 이거는 피지컬계나 코잘계는 물질계예요. 물질계. 그러니까 이건 마치 여기 아스트랄계는 홀로그램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코잘계도 물질계인데 이거 피지컬계는 저차원 물질계라고 보면 저차원. 그래서 10차원 우주론이라고 10차원 우주론이 그래서 이렇게 말려 있다고 하는 말려 있다고 그러니까 10차원 중에 4차원만 현존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말려 있다고 하는 것이 코잘 우주란 말이에요, 사실은. 5차원 우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차원 우주에서 고차원, 그러니까 저차원 물질에서 고차원 물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홀로그램 세계를 거쳐서 홀로그램 세계로 되어 있는 이 아스트랄 세계를 거쳐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선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스트랄계를. 그 다음에 고차원 코잘계는 또 새로운 후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후천 1에서 후천 2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후천 2의 세계를, 그러니까 선천계가 기초, 이게 선천계로 빨려들어서 후천계를 또 만드는데, 후천계는 물질계인데 그것을 그 우주가 창조되는 개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니까 이게 생성되는 우주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 때에 이렇게 그 홀로그램 유니버스, 그러니까 홀로그램 우주라는 게 하나의 요 안에 있는 이 그 구체는 선천 우주고 요 바깥에 있는 요 구체는 후천 우주를 표현한 거예요. 요 그림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보면 하나의 거대한 눈과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눈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은 이게 바깥에 요게 뭐가 돼? 흰자위가 되고 요 안에 게 요게 홍채가 되고 요 가운데 중심이 뭐예요? 무죠, 무.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어떻게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게 우주가 눈처럼 창조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 아스트랄계에서 0이잖아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하네. 이렇게. 자, 요거를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아스트랄계의 0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아스트랄계란 말이야. 아스트랄의 우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눈 구조로 보면요. 이게 무야. 이게 여기가 0이야, 0. 여기가 0이죠, 0. 그러니까 여기가 무란 말이에요. 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선천우주. 이제 선천우주. 선천계. 여기가 선천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게 아스트랄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후천이란 말이에요. 후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쪽 후천1이 소멸되면서 선천으로 들어온 뒤에 0으로 들어온 뒤에 다시 선천으로 나간 뒤에 다시 후천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우주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제 고대 지식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게 이거 지금 현대 우주 과학 물리 이론이 사실은 고대 우주론에 거의 근접해 오고 있어요. 이 선천 우주가 바로 홀로그램 세계고 홀로그램 우주론이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질계란 말이야. 후천은 이 홀로그램에 기초해서 물질 형상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란 말입니다. 선천은 홀로그램계 세계고. 그래서 선천세계로 들어간 자들은 사람들은 이 선천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모든 게 생각으로 모든 게 가능해. 의식으로는. 현상적으로 다 거기서 구현이 돼요. 근데 그것이 물질계에 구현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홀로그램 세계는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사실은 이게 의식계 아주 이렇게 온갖 괴물도 여러분이 창조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홀로그램이니까 의식으로 정보로 그러니까 홀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정보의 세계, 정보와 에너지. 그러니까 선천 세계는 정보와 에너지 세계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갖는 모든 의식이 구현이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홀로그램적으로는. 하지만 물질 세계에서 구현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까지 너무 깊이는 안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아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거대한 하나의 이 거대한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이 우주 자체 거대한 눈이 돼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 그러니까 존 아치버트 힐러라는 이 사람이 관측 참여 우주론을 얘기했잖아요. 관측 참여 우주론 할 때 여기 지금 거대한 눈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거대한 눈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관측 참여 우주론을 설명할 때 그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눈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개념이라 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 우주 물리학의 그 개념이 상당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주론적 개념하고 거의 거의 유사하게 지금 맞아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듣는 거대한 눈이 이렇게 그래서 우주를 보고 있는 형상과 같은 게. 그래서 거대한 눈이 지켜보고 있다. 이 눈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항상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에서 창조되는 여러분의 몸속에서 창조되는 우주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있다는 거죠, 눈.
눈으로 구성되니까 눈이 존재하게 된다는. 이 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생성되는 우주는 하나의 눈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눈이 뭐예요? 제3의 눈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제3의 눈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이마에 박혀 생성되는 제3의 눈이 사실은 선천우주와 후천우주와 그 안에 있는 바로 그 그거를 담고 있는 그 알이 바로, 그것이 하나의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제3의 눈 안에 우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천우주와 후천우주가 다 제3의 눈에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각 눈알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우주 창조의 씨앗이 하나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 수많은 우주 씨앗이 생성되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수많은 제3의 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기이한 일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돼서. 근데 이것이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우주론적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과학적 이런 우주 물리학을 제가 이런 거를 이제는 보면서, 이거 상당히 그 고대 우주론,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식들하고 굉장히 잘 부합돼 나가면서 지금 현대 우주 물리학도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